지난 2013년 3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씨가 그 부분 물 새지 않게 잘 해놔야 된다며 얘기를 꺼내더니 금조 일부, 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일부 것은 형이 맡았고 풍동 것은 배 기자가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 기자는 김 씨의 후배로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 배모 씨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기 문제는 형이 맡고 있다고 하자 정 회계사는 여하튼 잘 덮어야 한다고 동조합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배임 혐의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넉 달 뒤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전화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말합니다.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 검사장이 직접 계장, 즉 수사관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차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며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느냐,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윤갑근 전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실제로는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고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2012년 8월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 사이 대화를 전하면서 깊게 참여해서 동생들 하는 일을 봐주고 있다. 형도 도와줘야 된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과 정말 친하더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다음 주 당시 윤갑근 성남지청장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 씨가 도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김수남, 윤갑근 두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만배 씨와는 출입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 또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짐작하게 하는 대화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5월 23일, 남욱 변호사가 한 성남시의원을 언급하자 정영학 회계사가 30명을 하루 8만 원씩 15일에서 20일을 풀로 돌리려면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말합니다. 선거운동 인력을 동원하는 비용에 대한 얘기로 추정됩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은 7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김만배 씨는 4천만 원을 줬다고 말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김만배 씨는 성남시 의장에게 돈 함부로 줘도 걸린다. 월급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라 했다고 언급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입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주지 말고 100개씩 주자.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까지 말합니다. 공무원하고 공친다며 돈을 많이 가져갔다. 현찰을 가져가면 1억 원을 뭉텅이로 가져갔다.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김만배 씨는 수시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과시했습니다. 남양주의 모 국장을 언급하면서는 걔네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에게 기자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자 김 씨는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하다면서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주는 게 더 안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당이 이뤄진 뒤 서로 이익 배분을 두고 다투던 2020년 11월 6일 김만배 씨는 유동규가 남욱과 헤어질 수 없다. 유흥업소 접대 비용도 대준다며 서로의 깊은 유착관계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그럼 이 사안 취재 중인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녹취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자,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대화한 거를 직접 녹음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꼽혔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1,300종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음성 녹음 파일 수만 133개, 네. 길이는 140시간에 달하고요. 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작년 5월부터 재판정에서 이 녹음을 재생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져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때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대한 분량 때문에 다 틀진 못하고 네. 4분의 1 정도인 66개 파일, 길이상으로는 30시간 분량만 그것도 1.4배속으로 좀 빠르게 재생하면서 법정에서 일부가 공개됐었고요. 법정에서는. 네.
네, 녹취록은 이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데요.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이 네. 사업자 선정적인 전인 2012년부터 2014년, 또 사업이 마무리된 뒤인 2021년 전후로 일당과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 정 회계사가 직접 자술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네. 재판이 시작되면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이 1,300쪽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으니까 검찰도 지금 전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을 준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느냐, 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느냐 이런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인데 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죠. 유동규 씨. 유동규 씨의 숨겨둔 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은 녹취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명확하게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 측 인물이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반면 지난해 재수사에 나섰죠. 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약속받았던 이 428억 배당 수익 428억에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 측 몫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탐사 매체인 뉴스타파도 내일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 MBC도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 수사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만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